예, 정세치입니다. 예, 오늘은 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이 많이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찬물 먹으면서도 막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고, 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색하게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땀 냄새만 맡아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 이상이 있다. 아,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다. 이 땀 이렇게 이 냄새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가능한데, 바로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은 염통이 심장이, 다시 얘기해서 심장이 끓어오르면 심장이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식으면 그것이 이제 오줌이 되고 소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이 되고, 이렇게 다 우리 진액이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건강은 땀이 좌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땀을 오늘 꼭 아주 중요한 그 시간으로 제가 아주 준비를 했느냐면, 여름이 돼서 물론 땀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거의 지금 서울 시민이나 전국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가 전부 뭡니까? 시멘트. 그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독소들, 이런 걸로 사실은 땀을 많이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 체내에 유해한 그런 독소들이 결국 우리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병이 드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땀을 잘 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가르쳐 드려가지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아무리 독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시멘트 방에서도 좀 땀만 잘 내면은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지난 시간입니까?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면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바위에서 이렇게 따뜻한 바위에서, 물론 찬 바위에 누워있으면 입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바위에서 오후에 이렇게 들어놓 있으면은 이제 아픈 허리도 좀 낫고 우리 몸이 가분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솔잎을 좀 따서 이게 바닥에 깔고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떡갈나무 잎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나무잎도 괜찮습니다. 몸에 이렇게 찔리거나 아프지 않은 나무는 괜찮으니까 그런 걸 구해가지고 밑에 도루에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리고 나뭇잎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피부를 가리면 아주 좋은 그런 땀 목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시멘트, 그 다음에 포장, 우리 벽지, 이런 데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참 찝찝했어요. 이렇게 겁만 주고, 이렇게 나쁘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좋게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모래찜입니다. 모래땀나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수욕장이나 아니면은 저쪽 전라도 한평입니까? 이런 데 가면은 해수찜, 이렇게 모래찜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 여름에 가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몸을 덮고 아기들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독소를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황토방이라든가 무슨 참숯방이라든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황토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황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스펀지 있죠, 스펀지. 우리 스펀지. 그러니까 황토라는 흙은 스펀지하고 똑같은 건데, 작은 이 방들이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가 이 분자적 구조가 거기서 서로 반사해주고 거기서 그 분자들이 서로 활동하면서 이 쉽게 해서 에너지를 전자파를 계속 방사해주는 서로 막 방사해주는 효과.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돼 있는 흙이 그러니까 그 황토흙이다. 쉽게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물질은 바로 황토다. 그러니까 황토를 우리가 아직 식약청에서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었습니다. 또 바를 수도 있고 또 황토물을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건 살아있는 미생물 덩어리다. 태양 에너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토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식품은 아마 세계적인 식품이 될 겁니다. 바로 이제 흙을 먹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숯찜질도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 사우나 하도 많으니까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 다음에 이제 하려는 게 바로 좌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좌변기처럼 이렇게 앉아서 찜질하는 좌욕과 좌훈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좌훈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몸에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큰 병을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도 이렇게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모래는 보통 우리가 덮는데 이 모래는 하나하나이 전부 뭡니까? 광물질이죠.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바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돌들을 우리가 덮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몸속에서 땀이 막 쏟아지듯 빠지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그 땀구녕을 통해서 독소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괴사된 세포들을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여성이 무슨 생선 썩은 내가 난다. 그건 거의 틀림없이 이건 자궁암이에요. 자궁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꼭 식초 냄새가 난다. 이 사람은 꼭 거의 간에 무슨 이상. 어떤 사람은 담배가 난다. 그 사람은 뭐 심장이나 신장 이상. 거의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땀 냄새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기 시작한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심장이 뭔가 지금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뭔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건 검사를 해봐야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큰 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물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큰 병이 오기 위한 전조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래로 덮을 때 보통 우리가 그냥 모래만 덮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솔잎 있죠. 솔잎, 쑥, 은행잎, 또 뽕잎 이런 것을 모래에 좀 섞어서 우리가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분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우리 피부 속으로. 그 다음에 모래를, 이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모래를 이렇게 이제 쌌습니다. 모래를 싸서 이렇게 있고, 우리 몸도 이렇게 모래를 이제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제 잘 덮어서, 머리만 이제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만 이제 남겨놓고 우리가 다 모래를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잘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잘 그렸습니다. 이렇게 덮어줬어요. 모래를. 자, 그런데 바로 이 솔잎, 쑥,
은행잎이나 뽕잎 이런 것을 이 모래와 섞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이 위에 따뜻하게 달궈진 돌들을 이렇게 올려놔 주면은 아주 훌륭한 이건 치료 시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뜨거운 돌을 올릴 때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기를 느끼시려면은 물을 좀 뿌려줘야 됩니다. 물을 촉촉하게 뿌려주면서 뜨겁게 달궈진 돌들을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또 팔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면은 이게 따끈따끈하면서 꼭 뭡니까? 그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쫙 빠져나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 위에다가 좀 뭐 잘 타는 예를 들어서 장작을 몇 개 이렇게 올려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잘못하면은 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모래 땀내기를 하는 사람이 그건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은 돌을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은 아주 좋아진다.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시간 정도씩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특히 이제 우리 그 여성들의 이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암들,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요,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암. 또 아토피로 아주 오랜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전신에 무슨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 피부 이렇게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래는 조개모래 같은 게 좋아요. 모려분. 예. 그러니까 이제 조개모래가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을 가시면 좋고 꼭 여름에 무슨 뭐 해수욕장 개장 7월 10일 날 개장해서 뭐 8월 뭐 10일까지 이때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좋습니다. 모래는 따뜻합니다. 사람이 없는 그런 그 해변에 가서 아니면 강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 이렇게 치료하셔도 됩니다. 무슨 뭐 북한강이라든가 물론 강을 너무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 강을 오염시키면 안 되고 뭐 돌을 이렇게 달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치료가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돌에는 전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이 모래를 자극하고 모래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피부를 일깨워줘서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독소를 다 이게 배출해 주게 되죠. 아주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병까지 좋아지느냐? 물론 간장 질환도 좋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영 변비하던 사람까지도 아주 그 뭐 놀라운 그런 효과를 내고 탈모까지도 좋아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도 해수욕장에 가면 우리가 애들은 이런 걸 시켜줘요. 어른들이 이렇게 모래무더기도 만들어주고 모래로 뭐 이렇게 성도 쌓고 그러면서 애들도 이렇게 파서 흙을 모아가지고 덮어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이럴 때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쑥을 이렇게 잘게 좀 잘라가지고 모래와 섞어서 불을 꼭 떼지 않더라도 돌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달궈주면은 그 몸 안에서 쑥 냄새가 한 일주일은 갑니다. 예, 그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땀은 진액이에요. 진액. 그러니까 땀을 잘 내야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땀을 나야 되는데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참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거 환경이 전부 시멘트다. 시멘트. 시멘트는 뭡니까? 발암물질이잖아요. 발암물질. 프로말디히드라고 우리가 전부 그런 이 화학 발암물질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지금 시멘트를 안 쓰고 우리가 주거 생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 이사 가면은 뭐 한 3년이나 한 5년은 바퀴벌레 안 생기잖아요. 네? 바퀴벌레가 따라왔다도 다 죽어요. 얼마나 독하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새로 건물을 지면은 10년 정도 지나야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졌다 그러면은 10년 정도를 독을 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장품들을 옮기고 그래요. 그림도 변해요. 쇠도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나무도 변하고.
세멘트가 그렇게 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새 집이라고 좋아하시잖아요. 새 집이라고 더 비싸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 대가로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해서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여름에, 올 여름에, 자, 5월, 6월, 7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애들 방학하면은 계곡에 사람 많아서 못 써요. 지금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오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돼서 뭐 우리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래를 해준다든가 친구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가서 이렇게 땀을 내면은 아주 좋은 그 모래욕이 되고 또 뭐 저는 그 고향이 대천 해수욕장이라 저는 뭐 일요일 날이면 자주 이렇게 가는데 저도 참 하고 싶은 의욕을 자꾸 충동을 느껴요. 아, 시간이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 시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러고 못 하는데 저도 올해는 한 7, 8번 좀 계획을 세워서 꼭 할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좋습니다. 모래 땀 내기, 이거 할 수 있겠죠? 예, 따뜻하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우리 그 남태평양에 어느 조그만 섬에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하대요. 이렇게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가서 본 거하고 또 텔레비 본 거가 다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구더기를 이렇게 파요. 여기 돼지를 이제 고기를 먹는 방법인데 돌을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웅덩이에다가 자꾸 이제 담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파파야라든가 야자 이파리로 이렇게 덮고 이 위에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그 또 나무 이파리 덮고 모래를 덮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돼지가 기름기 한없이 지방이 쫙 빠진 고기가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우리 비만한 사람도 저런 뭐 바이오 세라믹을 이용한 그런 원적외선을 이용한 치료법을 하면 좋을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 모래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가 그 한평에도 여러 번 가봤고 또 지금 뭐 멕시코 이쪽에서도 제가 그 모래찜 하는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군데 다니면서 그들이 그 기법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찜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쑥 같은 거를, 뽕잎 같은 것을 이렇게 찜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한 5년째 제가 아는 지인들을 그 여름이면 이렇게 데리고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찜을 시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 한 2, 3일 만에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보통 이게 복부 비만으로 살이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 사실 살이 좀 찌고 나면은 몸이 움직이기가 더 싫고 더 피곤하고 이게 이제 살 빼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40, 50, 60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의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는데 살을 빼야 되는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은 이 방법이 참 좋더라고요. 모래를 조금 이렇게 밑에를 좀 이렇게 파시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은 모래를 다시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덮고 눈하고 숨 쉬도록 하고 모래찜.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좌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욕은 아시죠? 좌욕은 이렇게 따뜻한 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근데 좌훈은 그 전기를 쐬는 겁니다. 여기서 끓여가지고 그 김을 이렇게 쏘여주는 건데 우리 조상들은 좌욕을 한 게 아니라 좌훈을 했습니다. 좌훈. 좌훈. 자, 우리가 이제 좌훈, 이제 저도 요즘 뭐 제가 의료기, 좌훈하는 의료기하고 저거 아무 상관없어요. 보니까 의료기도 있더라고요. 좌훈하는 그런 의료기가 있는데, 아주 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거는 그 원리는 잘 아는데,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고 싶어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복부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의 냉이라든가 여성들이 그 매월 그 하는 생리를 통해서 그 이 자궁이나 이 하복부에 그 누적되어 있던 그런 독소들
그 썩은 피, 죽은 그런 괴사된 세포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재료 몇 가지만 조금씩 우리가 바꿔주면은 아주 훌륭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요즘은 40, 50대가 되면은 이 전립선이 거의 다 있어요. 뭐 소변이 이게 시원하지가 않고, 또 뭐 제때 안 나오고, 또 소변 누러 가서 몇 번 소변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한 40, 50 넘으면 거의 모든 남자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학,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 아주 간편한 음식들, 특히 그런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미원이라든가 향신료라든가 착색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우리 평생 보통 한 200kg 정도 축적이 돼요. 그런 향신료라든가 착색제가 우리가 한 200kg 정도를 먹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70을 산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독소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다 대고 우리 여성들은 생리가 거의 일정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불규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 자궁이 예를 들어서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고 냉해지고 또 여기에 분비물 또 이게 죽은 세포들이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져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직접 바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좌훈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이것을 좌훈기를 하나 사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골에서 요강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조그마한 뭐 그릇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그만 머리를 응용하시면은 이게 좋은 게 되는데 제가 좌훈을 하시면은 모든 복부 비만에는 특효하다. 어떤 음식으로 어떤 치료 방법으로 뭐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라도 여성들이 좌훈을 했을 때 복부 비만에는 100% 효과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분을 빼고 무슨 뭐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복부 비만은 바로 지방만 싹 빠져나갑니다. 이 뜨거운 기운으로 이 아랫배, 여성들의 아랫배의 비만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어디에 좋냐면 머리에도 좋아요. 그 치매까지 예방이 되는 거고 뭐 쉽게 얘기해서 혈압에도 좋고 피가 맑아지니까 인간의 혈관은 126,900km입니까?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세네 바퀴가 도는 이런 혈관인데 결국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여성이 피가 깨끗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궁밖에 없어요. 여기가 해결이 되면은 여성들은 쉽게 얘기해서 150살, 200살도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게 살 수 있고. 특히 요즘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여성들이 참 불임 여성이 많은데 좌훈이 최고 좋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전 세계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이 동의할 사항입니다. 좌훈을 하면은 다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난소의 문제라든가 무슨 여성에 관계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좌훈을 꾸준히 하면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좌훈하면은 보통 뭘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쑥 생각하나요? 쑥 정도로 생각하죠? 예, 쑥은 우리 여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살을 빼는 데는 이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성분. 이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루틴이 뭐냐면은 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입니다. 지방을 그러니까 녹여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 루틴이. 그럼 루틴이 많은 소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귤껍질에 루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콩껍질. 콩껍질이라는 게 얘가 잘한 거죠. 콩깍지.
콩깍지. 그러니까 그 콩대에서 이게 콩알을 가지고 있는 깍지. 예, 깍지 아시죠? 콩대입니다. 콩대에 있는 이렇게 콩을 싸고 있는 깍지에 바로 루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각이라고 이거는 그 한방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화과 껍질에도 있고 껍질. 그 다음에 메밀 껍질. 메밀에 루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메밀에는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머리를 좋게 하고 이렇게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뭐 그러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메밀에 있습니다. 메밀 껍질. 자, 우리가 이것을 뽕잎에도 있습니다. 루틴이. 자,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먹기가 참 어려워요. 먹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 루틴 성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끓여서 그걸 훈증을 우리가 하면은 바로 지방이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기운이 빠진다, 사람이 죽는다. 그건 뭡니까? 우리 항문이 이렇게 열려지면 이 기운을, 이 자루를, 자, 우리가 입에서 우리 대장 항문까지 거리가 8.5m인데 이 거리 음식 여행이 마지막 종착지, 이걸 막아주는 이 자루, 이 고리, 이것을 바로 항문이 하는 건데, 항문과 자궁이 하는 건데, 이것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새지 않으면 안 죽는다, 사람. 자, 내가 기운이 없다, 나 힘이 없다, 난 삶의 의욕이 없다, 난 재미가 없다. 뭐야? 항문이 벌어지고 있다. 항문 쪼임새가 약해졌다. 자궁이 약해졌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좌운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다 했어요, 좌운을. 근데 요즘 사람들만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운하면은 뭐 쑥이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 이거야. 물론 쑥이 좋습니다. 쑥은 여성들이 자 여성이 음이고 또 자궁이 또 음이고 그러니까 차가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쑥이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거기가 꼭 차가운 사람뿐만 아니라 비만이야. 너무나 요즘 우리 여성들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랫배에 살이 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복부 비만이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변비, 콜레스테롤, 지방, 성인병, 결국 고혈압, 당뇨, 뭐 신경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 심장병. 그런데 여기서 깨끗해져 버리면 자 시계에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드셨던 귤껍질 아니면은 그 가을에 농사져서 버렸던 콩껍질 아니면 무화과 나무 껍질 같은 거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 메밀 껍질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놓고 또 있습니다. 뭐 양파 껍질도 있고 양파하고 저번에 제가 그 쓴바귀 포공용 쓴바귀 뿌리입니다. 뿌리. 그 다음에 제가 뽕잎도 했나요? 예, 뽕잎. 바로 측백나무 잎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바로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루틴. 바로. 예. 쉽게 얘기해서 지방을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예.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따뜻하게 여러분들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자궁과 항문을 따뜻하게 훈증을 시켜주면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포공형이라고 썼는데 이 쓴바귀 뿌리. 바로 이 쓴바귀 뿌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오래됐나요? 쓴바귀 커피도 제가 만들었었죠. 이 쓴바귀는 피를 맑게 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피를 맑게 합니다. 결국 피를 맑아야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예. 뭐 염색체 길이만 늘린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피가 맑아야 되는 겁니다. 피가 맑아야.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익목초가 있죠. 익목초. 예. 바로 익목초, 쑥, 바로 순박이. 바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좌육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 익목초는 여러분들이 그 생리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폐경기 전에 여성이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불순이거나 생리에 관계된 아니면 출산을 하고 나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여성은 바로 익모초를 말려서 그걸 끓여가지고 훈증을 하시면 좋아진다. 예,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거 떨어졌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뭐 효과를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궁 근종이나 무슨 난소 종양, 뭐 이런 것도 있죠. 난소 종양이나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이 순박이 뿌리, 순박이 뿌리를 우리가 훈증을 하면은 뭐 이렇게 수술을 하시러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가 수술 날짜가 한 20일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바로 이 훈증을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오진을 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럴 만큼 좋아집니다. 바로 훈증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보통 여성들이 그 출산 후에 아기를 낳으면서 그 이렇게 배출물들이 이게 잘 빠져주면은 산후조리가 잘 되고 붓지도 않고 좋아지는데, 산후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바로 아주 훈증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훈증은 오래 하는 건 아닙니다.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리고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쩌릿쩌릿하다는 이럴 때는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욕심을 내실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바로 이 방법이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 남자의 정자가 제가 지금 40대하고 지금 20대, 그러니까 지금 크는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걔들이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참 그게 궁금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정말 다행히 밥을 좀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식마저 우리가 그런 급식이 나는 강제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급식이 없었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어쩌면 밥을 안 먹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장래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참 끔찍합니다. 예.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음식의 맛과 색의 조합으로 그 인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맛, 색, 짠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이 맛, 그 다음에 음식의 색, 흰색,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이 맛과 색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과 체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우리 아들을 부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누런 음식, 그러니까 황색이 있죠, 황색. 황색의 색소를 많이 먹이면 이 아이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은 무섭고 아주 사나운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흰색을 많이 먹이면 영웅적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을 내가 아주 군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푸른색의 음식을 많이 먹이면 바로 이제 군자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색에 따라서, 바로 맛에 따라서 바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와 기후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도 무안에 남는 것은 대나무가 되고 그것이 평양에 가면은 풀이 되고 또 뭐 중국에서는 그러죠. 중국에서는 원래 대나무를 풀이라고 그럽니다. 그 큰 나라니까. 물론 뭐 베트남 이쪽의 지역에 가면은 전부 나무인데 이쪽 북경 정도로 오면 다 풀이에요.
추운 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풍토에 따라 달라지고 맛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단 음식. 바로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를 만약에 아주 나는 지금 돈이 많은 그런 부자의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색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맛과 색으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갑자기 제가 왜 애기 얘기로 갔는지 모르겠네. 임신 얘기를 하다 이렇게 빠졌군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좌훈이 그 불임과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노폐물을 쉽게 얘기해서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숙변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변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신체적 대사 조건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익모초 한 몇 킬로 이 정도면은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난소 무슨 암이다, 무슨 이 종양이다, 물혹이다 이랬을 때 수술은 난 마지막에 가서 선택해야 될 그럴 문제지 우리가 해볼 수만 있다면 모든 여성은 전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은 좌훈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좌훈만 하면은 다 우리가 변비, 체지방, 다이어트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면 다시 찌지 않는다. 그리고 모래에서 예를 들어서 모래욕, 그 다음에 좌훈해서 땀을 조절하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좌훈을 하면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안면의 피부가 빨간한 홍조빛으로 바뀝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맛있고 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근데 바로 저럴 때 차는 뭘 마셔야 되겠습니까? 뽕잎차입니다. 뽕잎차. 좌훈을 하시면서 뽕잎차를 드시면 아주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욕도 알고, 또 모래찜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릅니다. 근데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좋은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이들도 모래찜이 좋냐고요? 이렇게 또 묻는다고. 좋습니다. 아이들도 피부병이 치료가 되고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흙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항문이 열리면 죽는 것이고 항문이 꼭 닫히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8.5m 인간의 식도, 이게 음식은 8.5m를 가는데 우리가 결론은 바로 항문에 있는 겁니다. 항문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좌훈밖에 없습니다. 물론 호흡을 우리가 해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그 세월은 20년, 30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좌훈은 한 달만 딱 해도 항문이 쫙쫙 힘이 들어갑니다. 쫙 힘이 들어가게 제가 이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의 숙변, 대장의 변비를 한 번에 황구성 함초에서 함초를 드립니다.